그 강도보다는 네.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뭐 어느 쪽을 지지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뭐 그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빨리 끝나는 게 네.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제, 실물 경제의 이 정치 이벤트가 정치적 쇼크라고 해야지 이 정도면 네. 이벤트가 아니라 쇼크가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지 그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볼까 싶은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원 실장님도 당연히 뭐 3일 그날 놀라셨을 거고 밤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말에 뭐 또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지난 한 열흘 조금 뭐 넘는 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열흘 정도 사이에. 네. 예. 그 현대경제연구원도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 급박하게 좀 뭐 리포트 되고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제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뭡니까? 뭐 대외 신인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내 기업의 뭐 위축 혹은 뭐 정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뭐 기업들에 잘 적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분야를 걱정하실 텐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어떤 쪽으로 제일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탄핵 전국을 3번째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 직장을 너무 오래 다녔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2004년, 16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올해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때 탄핵하고 지금 상황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아주 피부로 느꼈었는데 예. 네. 뭐 지금 와서 이제 다시 경제 지표들을 돌아다 보면 네. 타격을 받는 쪽은 소비인 것 같고 네. 의외로 투자나 수출 쪽은 그렇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그래서 오. 소비라는 건 결국 이제 내수고 네. 내수가 가뜩이나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이번 탄핵으로 이번 탄핵 정국으로 내수 쪽에서 네. 경제 성장률을 너무 좀 끌어내리지 않을까. 네. 상당히 그 부분이 뭐 경제 성장률이 내려간다는 거는 결국 가계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이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합리적인 판단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것은 결국은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가십성으로 쓰는데 예를 들어 뭐 네. 외국에 우리는 수출하지만 외국에는 이제 수입업자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니네 전국이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이게 물량을 제대로 못 대는 게 아닌가? 네. 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례는 있겠지만 실제로 최근에 뭐 국내 물류나 우리 수출 물류가 막혔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제조업들이 가동률이 충분치가 않거든요. 경기가 워낙 지금 수출 경도 좀 내려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뭐 수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때 사례를 봐도 수출 증가율이 막 30%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에는 영향 없고 또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게 기업들이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탄핵 정국이 뭐 1년, 2년 이렇게 길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기업들의 투자도 일부 차질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게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큰 영향은 안 받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내수, 소비 요쪽이 이제 가장 큰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좀 문제였다. 이번에도 그러면 내수 소비 쪽이 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습니다. 내수 소비 안 그래도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 네. 정치 이벤트 없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럼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정치 이벤트 있어도 뭐 더 안 좋아질 게 별로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아예 뭐 밥 안 먹고 이럴 수는 없을 테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어서 크게 충격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그래도 지금 죽어라 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터지니까 정말 상상 이상의 쓰나미로 몰려올 가능성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소비 지표가 좀 일부 나빠지긴 했는데, 예.
그때는 민간 소비 증가율, 국민 계정, GDP 계산하는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예지간하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때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오로지 탄핵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때 네. 카드차 사태가 2003년에 생기면서 네네네.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민간 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 그리고 하필 지금이 이제 대목이죠. 네. 연말 연초가 뭐 기업들의 행사도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뭐 개인들의 모임도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좀 국민들이 우울해지면 그런 것들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올해의 소비 나아가서는 내년 초 연초 소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예 말씀하시죠. 예.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그 단순하게 설명해서 아 전국이 이러니까 내 마음도 우울하고 그래서 소비를 덜해 이렇게 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네. 매달 발표하는 통계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 이제 박근혜 때도 확 내려갔었어요. 네. 내려간다는 거는 사람들 소비 심리가 쫙 가라앉는다는 거고 동시에 민간 소비 증가율도 확 떨어졌거든요. 네.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이제 소비 이론 중에 현재의 소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 불확실성을 들고 있거든요. 네. 미래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뭐 자기가 지금 취직은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게 실직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자기가 뭐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 임금이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미래 내 가정을 위해 소득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놔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수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린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추세로 인해서 내수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정도와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내수가 안 좋아지는 정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더 큽니까? 일단 과거에를 보면 이제 그 국회에서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탄핵 소추가 결의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릴 때 이런 얘기했어요. 당장 효과를 못 미친다. 앞으로 뭐 짧아야 6개월, 1년 후에나 이 금리 내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안 맞는 거죠. 예. 네. 지금 내수를 올리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음.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뭐 한국은행이나 저희들도 뭐 이 계엄이나 탄핵 정국이 나올 줄 몰랐지만 네. 한국은행이 올 여름에 좀 일찍 내렸었더라면 좀 받쳐주는 효과가 있었을 건데 연준 눈치 보느라고 연준 9월에 비컷 하고 나서 이제 연달아 2번 그거는 이번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투자나 수출에는 뭐 큰 영향을 없다고 치고요. 그러면 주로 이제 내수 쪽을 향한 기업들, 이쪽들은 상당히 어렵겠군요. 아무래도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게 과거의 경험에서 뚜렷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소비가 거의 그로기 상태잖아요. 예. 여기서 한 방만 더 맞으면 이제 KO가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KO가 되는 상황. 그럼 내수 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다만 뭐 우리가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당장 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과거처럼 한 3개월 정도에 끝나면 네. 예, 끝나면 곧 지나면서부터는 소비가 또 확 뜨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짧게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해결되는 게 그게 이제 경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야지 그때부터 뭔가 좋아지더라.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이제 다시 한번 표결이 있을 텐데 확실하게 방향이 나오면 조금 더 경제는 소비에는 혹은 뭐 내수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통이라는 건 그 강도보다는 예.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뭐 어느 쪽을 지지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뭐 그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빨리 끝나는 게 네.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환율 상황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예. 1,420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요 정도 환율 레벨이면 물가에 악영향 주는 것도 꽤 있죠. 우리 자, 내수에서도. 이제 경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예. 환율이 높아지면은 그게 원화로 환산해서 들어오니까 수입 물가를 높이잖아요. 네. 네. 그죠? 분명히 그게 이제 수입 물가가 생산자 물가,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경로인데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 네. 예, 그러니까 뭐 생산자 물가를 거치는 동안 예를 들어 정확한 데이터 10분의 1로 효과가 줄고 또 생산자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로 가는 뭐 10분의 1 줄고 그리고 기업의 생산비라는 게 네. 이 수입 물가는 이제 원자재 쪽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게 뭐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뭐 인건비, 뭐 판관비, 뭐 마케팅비 이런 것들이 합쳐서 제품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표의 함정인데 우리가 이제 뭐 수입 물가든 소비자 물가든 생산자 물가든 전년 동월비를 계산하잖아요. 네. 1년 전에 환율보단 지금 높긴 하지만 네. 많이 높진 않아요. 그래요? 1년 전에도 뭐 1,300원대 후반이었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안 높아서 물가를 갑자기 뛰게 하는 효과는 그러니까 1년 전에 예를 들어 뭐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뭐 1,100원이었다. 이러면 많이 올라가겠으나 네. 기저효과 때문에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워낙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덜하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좀 하방 압력이 좀 있겠네. 예,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11월 소비자 물가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1%대가 한 2, 3개월 그죠? 아. 1%대 그거는 이제 지금 정치 불확실성이 반영이 안 된 물가인데 네. 이제 12월 물가 아마 내년 1월 초에 나올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또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자영업 하시는 그러니까 외식에 종사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1차적이면서 가장 큰 피해를 아마 입으실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쭉 무너지면 점포들 이제 빠지고 그러면 상가들 막 빈 상가들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런 데들 이제 또 된소리 맞고 요런 이제 차례차례 좀 번질 거 아니에요. 네. 요 순서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이제 네. 부동산 파트에 있는 기자님들이 이제 뭔가 주목되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뭐 이번 정치적 불확실성을 또 부동산 시장까지 연결을 짓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단기간의 이슈고 네. 예, 부동산 시장 최근에 뭐 공실나고 이런 거는 정치 불확실성 뭐 계속 안 좋았던 상관없죠. 예, 네.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어떤 최근의 경기 침체의 네. 이슈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한은희 일부에서는 좀 금리를 좀 빨리 내리면서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이 건설 시장 쪽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형 건설사에 네. 다니는데 물어봤어요. 금리가 시장 금리 좀 내려가면 부동산이나 건설 경기 좀 뜨나? 네, 아니랍니다. 왜요?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네. 뭐가 중요하냐면 공사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출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자기 소득이 걸려 있잖아요. 네.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통계를 보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반드시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떨 때냐면 소득이 많을 때, 경기가 호황일 때, 그리고 금리도 어느 정도 중금리 이하일 때, 네. 그럴 때 이제 부동산 경기가 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으로는 바로 올라가긴 좀 어렵다. 설령 하느니 금리를 빨리 내리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출, 그러니까 결국 기업 경기가 좋아져야 부동산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배제하고라도 지금 내년 기업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던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기업 기자의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야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일을 못 하고 뭐 투자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필이면 공교롭게 내년에 대한 수출에 대한 걱정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합쳐지니까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그 투자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인데
수출에 대해서 이제 좀 따로 우리 정치 불확실성이 내수고 빼고 수출만 좀 놓고 뭐 아무래도 한국은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 구조니까. 관세까지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미국? 관세.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앞서 그 저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뭔가 사건이 합쳐져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경제라는 게 딱 하나의 사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카드 사태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혹시 환율, 관세,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그 많은 변수를 다 종합해서 얘기하시라고. 제가 AI가 아닌데 복잡한 질문 하시는데 숙제를 어려운 걸 주시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2016년 네. 12월, 2017년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네. 그때가 트럼프가 딱 집권할 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좀 상황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한국 경제의 상황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 호황으로 네, 네, 올라갔었고 지금은 반도체 경기가 꺾여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기름 가격 떨어지고 있고 그런 걸 볼 때는 수출 경기는 앞으로 아마 내년 상반기 언제쯤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의 반도체가 20%인데 네. 11월 통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전체 수출 증가율이 1%대 정도 나왔죠. 1.4%가 나왔죠. 네. 거기서 반도체를 빼놓고 수출 증가율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심각하죠. 네. 마이너스 5%요? 예,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수출 경기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는 이제 꺾여 내려갈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관세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과거의 예를 보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통상 관련 공무원들 싹 갈아치워야 되고 고위 공무원들 의회에서 인준도 받아야 되고 또 세팅이 되면 이제 조사도 시키고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결정이 되더라도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둬요. 네. 그래서 관세가 내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근데 뭐 최근에 뭐 멕시코나 캐나다나 이런 마약 관련된 거는 긴급하게 할 수 있지만 네. 기존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뭐 중국, 그다음에 품목 관세, 보편 관세 이런 거는 내년은 좀 비껴간다. 다행히. 예. 그거는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네. 예, 시간차 공격이기 때문에 내년 수출에 그 영향까지 우리가 넣으면은 너무 복잡하고 네. 내년은 좀 비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너무 먼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2021년, 22년이든 하여튼 그때쯤 대충 정점 찍고 서서히 이제 나라 전체가 그냥 꺾여 내려가는 것 같다. 뭐 인구도 이미 뭐 순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반도체 뭐 여기도 이제 중국에 혹은 뭐 하여튼 모든 산업들이 제대로 이제 뻗어나갈 게 이제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해외로 그냥 아예 발길 돌리시는 분들 등등도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쇼크가 이제 컸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글로벌 시장에서 탑을 기록을 보일 거라고 했지만은 그게 이제 꺾여 내려가는 모습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종종 시청하는데 네. 이제 타이틀을 그렇게 한국 경제 내일 멸망한다. 내일 멸망은 안 하겠지. 설마 내일 멸망해.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제목들이 나와야 사실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보기 클릭하니까.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숱한 위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네. 항상 잘 극복했어요. 예. 뭐 물론 이게 무슨 소위 말하는 국뽕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 현대경제연구원 지금 한 2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별의별 일을 다 겪었거든요. 네. 네. 극복해내고 뜨더라고요. 예, 결국은 뭔가 한쪽이 무너지면 그걸 대체할 부분이 생기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정치 얘기하긴 그런데 사실 바깥에서 외국 사람들이 보는 거는 뭐 계엄 이러면 탄핵 이러면 뭐 깜짝 놀라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가 상당히 좀 건강하고 네. 질서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뭐 한국 경제를 이끌었지 언제 뭐 정치나 정부가 한국 경제를 이끌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네. 그런 좀 뭐랄까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삼촌 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열심히 했던 네. 그런 DNA가 우리한테도 있으니까 극복할 거라고 저는 아니,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산업 분야, 어떤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반도체, 혹은 뭐 조선,
화학, 뭐 자동차 등등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래도 희망이 좀 있는 건 자동차 정도는 좀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네. 반도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뭐 화학은 이제 끝날 것 같고 끝났나요? 네. 거의 끝난 것 같고 조선도 뭐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느 분야 AI는 뭐 이게 예. 그 특정 산업의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예를 들어 반도체 중에 HBM, 네. 뭐 현대차 중에 자동차 중에 뭐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 이런 그 기존 산업 내에서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사업 분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옛날처럼 뭐 전혀 모르는 생뚱 모르는 그런 산업이 딱 등장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쪽에서 뭐 커갈 걸로 저는 생각을 이미 합니다. 있는 산업 중에서도 그 중에 이제 한 섹터가 조금 더 네.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느 현대경제연구원에선 어느 섹터가 좀 그래도 좀 좋아 보인다 이런 것도 분석하시죠? 예, 그런 거는 뭐 분석을 하는데 예.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연구원 예, 예, 예. AI는 좀 버블이 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예, 예. 어. 그러니까 뭐 유망한 분야도 있는데 저는 이게 모빌리티 쪽이 네. 뭔가 그러니까 전기차, 자율차, 2차 전지 음. 또 지금 2차 전지 문제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래요. 차세대 산업으로. 네. 그런 쪽이지 않을까 좀 싶네요. 아, 2차 전지 모빌리티 뭐 이런 뭐 쪽 그게 이제 헬리콥터 UAM일 수도 네, 있고 네, 이게 네, 뭐 네, 여러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그래도 좀 유망하고 왜냐하면 괜찮은- 그쪽은 네. 제조업 기반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건 제조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네, 계신다는 개인적인 거죠? 의견. 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산업이랑 그 국가를 함께 보다 보면은 어떤 산업이 좀 쓰러져 가는데 한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산업이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또 국가 경제를 받쳐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연 앞으로 우리 산업을 왜 웃으세요? 아니 뭐 저는 뭐가 있을까요? 영 안 보여서 주식 투자 때문에 그러시나요?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하세요 주식?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세요? 네. 그래. 그거 코인- 하면은 일이 안 되죠. 네. 코인 하세요? 아니 코인도 안 합니다. 코인도 안 해?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차트를 쳐다보고 그래요? 있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저렇게 좋게 보신다고.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과 함께 우리 경제 좀 이렇게 넓게 좀 살펴봤는데 네. 생각보다 그래도 아주 비관적으로는 안 아주 보시는 것 같아요.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용기를 좀 얻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나라 희망 있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잘할 수 있죠?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겨낼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원 실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저 용기 떨어질 때 한번 다시 나오셔서 네. 용기 좀 한번 북돋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